안녕하세요. MG 세상생존기 홍토리입니다. 오늘은 경매 서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건축물 대장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서류는 건축물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사용 승인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서류예요. 요즘은 경매뿐만이 아니라 월세나 전세에 이제 매매할 때도 꼭 등기부랑 건축물 대장이랑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때 용도도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게 아파트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소인지 고시원인지 층마다 자세히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주거용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세대출도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입신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약 전에는 꼭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진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친구가 1년 전에 월세 계약을 했어요. 원룸을.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서류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제가 봐줬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내부를 본 건 아니고 서류만 봤으니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해서 그 친구가 계약을 해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갑자기 그 친구의 건축물 대장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많고 많은 건축물 대장 중에 왜 갑자기 그 친구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친구께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친구랑 한 내역을 막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서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땡땡아 뭐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친구가 마침 연락 잘했다고 지금 중개사 분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는데 이랬더니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걸 알았대요. 주거용이 0.4%인데 0.9%인 상업용으로 수수료가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건축물 대장상 고시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고시원에는 안에 취사시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거는 주거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0.9%를 받은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0.9%를 받는 게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사용은 주거용이면 주거용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들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0.9% 내셔야 돼요 이러면 그냥 0.9%를 내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자기들은 실사용이 주거용이면 그냥 0.4%로 책정해서 받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가뜩이면 돈도 없는데 진짜 이거 코 묻은 돈이잖아요. 0.5% 차이가 어떤 분은 적다 할 수도 있어도 사회초년생들한테는 0.5%의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사용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중개사분이랑 협의를 하셔야 돼요, 수수료를. 근데 중개사분이 아니다, 무조건 0.9%다 라고 하시면 그냥 조용히 그 부동산을 나와서 옆에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걸 알려드리려고 말한 건 아니고 이야기가 잠깐 너무 세가지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매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고 저희가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 그걸 저희 돈 주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안 했을 시에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철거할 때까지 계속 그 강제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건축물 대장도 꼭 봐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서류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예요. 이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즉 어떤 세대가 거주 중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전입세대 열람원은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처럼 쉽게 어디서든 아무나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셔서 꼭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가 여기 이해관계인이다 라는 걸 증명한 후에 발급이 가능한 건데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경매 정보지와 신분증을 가져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볼 수가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누가 거주 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명의 신탁 등의 불법 행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랑 동거인도 확인할 수 있고 불법 점유자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호수에
뭔가 한 집에 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입 신고가 돼 있다면 불법 구조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불법 다가구가 아닌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전입세대 열람원은 경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계약할 때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법원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이랑 배당 순위가 정해져요. 쉽게 말하면 경매를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저보다 앞에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버리는 거죠. 저는 보증금을 못 받고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 산다고 했는데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봤는데 집주인이 안 살고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그렇게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세대 합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대항력이 숨어있던 가족들한테 이제 승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도 같이 한번 봐줘야 된다.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회사 대표님이 회사 소유인 빌라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오라고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회사의 대리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도장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 법인 도장을 들고 다니셨어요. 계약하시느라. 그래서 제가 법인 도장이 필요해요. 이랬더니 뭐 내일 줄게요 하셔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대표님이 아직도 안 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도장이 있어야 뗄 수 있는데 법인 도장을 안 주시지 않았냐 이랬더니 약간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그냥 가가지고 내가 여기 거주할 세입자다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말하면 떼주는데 그거를 못 떼어온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고 옛날에는 뭐 그랬나? 싶어도 지금은 절대 그렇게 쉽게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장이랑 뭐 다 챙겨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 신탁 소유였던 거예요. 이제 주민센터에서는 건물의 주인이 신탁 회사이기 때문에 신탁 회사에 또 위임장을 받아와야지만 떼줄 수 있다. 그 전까진 절대 못 떼준다. 이런 서류가 이 전입세대 열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만큼 떼기 힘든 서류니까 그만큼 중요한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서류는 꼭 경매뿐만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계약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서류이다 보니까 계약하기 전에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